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5절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오일러 방정식을 조금 이제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앞에서 배웠던 것은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로부터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걸 이제 펑셔널이라고 불렀고요. 그 펑셔널이 독립변수값, 그 다음에 함수의 값, 그 다음에 함수의 도함수 값에 의존하는 어떤 양, 여기서 f라고 불렀고요. 그 f라는 양의 전체 독립변수 구간에 대해서 적분으로 주어진 이런 펑셔널이 있을 때, 그럼 내 함수가 딱 주어지면 이제 i 값이 딱딱 나올 텐데, 이 i 값을 최소화하는 혹은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함수를 찾으시오. 그게 이 베리에이셔널 문제였고, 그것을 찾는 방식이 다름 아닌 오일러 방정식이고, 이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것이 다름 아닌 이 펑셔널을 이제 옵티마이즈 한다. 그 앞서 배웠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확장하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펑셔널이 한 개의 함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함수에 의존하는 그런 펑셔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리 문제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거고, 좀 이따 이건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펑셔널은 역시 이제 독립변수 구간에서 그 독립변수 값, 그 다음에 이제 y 함수의 함수값, 그 다음에 그것의 도함수 값뿐만 아니라 이제 z의 다른 함수, z 함수의 함수값과 이제 그것은 이제 도함수에 의존할 거고, 여기서는 두 개만 적었지만 이제 뭐 세 개, 임의의 두 개 이상의 함수에 대해서 다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펑셔널을 옵티마이즈를 하시오.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옵티마이즈 하라. 즉, 이 i 값을 최대로 하는 혹은 최소로 하는 두 함수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가 두 개여도, 두 개 이상이어도 앞서서 했던 그런 베리에이션 테크닉을 사용해서 금방 두 함수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y라는 함수를 약간 변형했을 때, 내가 델타 yx라는 뭐 이런 함수로 함수의 모양을 변형을 했을 때, 그리고 z라는 함수도 역시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이럴 때 이런 변형에 대해서 이걸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를 텐데요. 그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이 펑셔널 i 값이 스테이셔너리 해라. 그런 조건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이제 유도는 하지 않겠지만 이제 이런 베리에이션을 취하면 그 결과로부터 역시 이제 우리가 오일러 방정식을 얻는데, 우리가 얻게 되는 오일러 방정식은 앞서서 그 함수 하나짜리 오일러 방정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이 그 f란 함수를 y''으로 편미분하고 그걸 전미분한 것이, 이것은 함수가 y 하나만 있었을 때의 오일러 방정식이었죠. 그것과 z에 대한 오일러 방정식, 즉 각각의 여러 개의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각각 함수의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면 이제 이것이 그 펑셔널 i의 그 옵티멈 값을 주는 그런 이제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각각 y에 대한 미분 방정식과 z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따로 풀면 되나 싶겠지만 그건 아니고, 실제 이 미분 방정식을 적어놓고 보면 이제 y하고 z에 대한 열린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아무튼 원리적으로는 이러한 열린 미분 방정식을 풀면 여러 개의 함수가 있는 베리에이셔널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제너럴리제이션 일반화를 이제 할 수도 있고, 이제 또 다른 일반화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이 f라고 하는 것이 x와 y, 그 다음에 y 도함수, 여태까지 이제 이런 것만 다루고 있는데, 이제 y 더블 프라임, 고차 미분 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 경우에도 문제가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연습 문제에 보시면 2개 미분 방정식, 2개 미분까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오일러 방정식이 어떻게 수정되는가 그걸 한번 계산해 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다름 아니라 이제 연습 문제 이거는 이제 그 5절에 5-1의 C번이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런 여러 개의 함수가 있는 오일러 방정식은 우리가 왜 공부하냐? 이제 이게 다름 아닌 물리에서 하는 이제 역학 문제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역학 시간에 라그랑지의 동력학 체계를 이제 배우셨을 건데요. 우리가 역학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 하나여도 되고 물체가 여러 개여도 상관없고요. 이 물체가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걸 푸는 게 역학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의 시간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체의 위치와 물체의 매 순간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게 이제 역학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위치와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운동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학 문제를 푼다 그러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구하는 거고, 즉 위치와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오일러 방정식의 그 맥락에서 보자면 여기서 이제 t라고 하는 것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이 위에서 했던 이제 x의 역할을 이제 시간 t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물체의 x 좌표의 위치, y 좌표의 위치, z 좌표의 위치 이 세 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다름 아닌 여기 이제 여러 개의 함수가 되는 거야. 카티전 코디네이션에다 그러면 xt, yt, zt 이제 세 개의 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역학 문제를 풀이하는 가장 펀더멘탈한 운동 방정식은 뉴턴의 방정식이죠. 뉴턴의 역학 법칙이란 건 뭐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 즉 이제 가속도죠. 위치를 이제 두 번 미분한 것은 힘이다. 이게 바로 이제 뉴턴 방정식이죠. 그럼 이 뉴턴 방정식의 철학은 뭐냐면, 자, 물체가 여기 있어요. 요 점에 있으면 요 점에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졌다.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속도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그걸 예측을 하고 속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럼 속도의 변화를 예측했으니까 다음 순간에 속도를 아는 거죠. 그럼 속도를 알았으니까, 그럼 속도를 알았으면 위치의 변화를 내가 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럼 조금 움직인 이 자리에서 또 얼마만큼 힘이 가해지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으로 속도를 업데이트하고 위치를 업데이트하고, 이게 바로 이제 뉴턴 역학에서 바라보는 운동이에요. 물체가 있으면 외부에서 힘을 받아서 각각 그 힘에 따라서 이제 운동한다. 이게 뉴턴 역학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는 굉장히 좀 색다른 이제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에서는 일단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물체의 위치와 물체의 속도에 의존하는 라그랑지안이라는 걸 이게 있는데, 얘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안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이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액션이라고 하는 펑셔널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펑셔널은 x라고 하는 이 펑셔널이에요. 경로가 주어지면 요 xt,라고 하는 이 경로가 패스가 하나 딱 주어지면 그 패스에 대해서 액션이 하나 딱 정해지는데, 그 액션의 값이 뭐냐면 전체 운동 시간 동안에 이 물체의 라그랑지안 값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을 우리가 액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뉴턴 역학을 이제 새롭게 바라보는 해밀턴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해밀턴의 원리는 뭐냐면은, 자, 이 패스가 경로가 주어지면 그 경로를 이용해서 내가 액션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경로를 내가 이런 경로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로 생각할 수 있고, 뭐 저런 경로 생각할 수 있고, 임의의 경로를 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물체 운동은 어떤 특별한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죠. 뉴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렇죠? 그럼 해밀토니안 프린서플은 뭐냐면은, 해밀토니안 프린서플은 뉴턴 운동 방정식의 경로가 실제 운동 경로, 내가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 중에서 실제 운동 경로, 즉 뉴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운동 경로는 다름 아닌 그 액션을 가장 최소화하는 그런 패스, 그것이 바로 뉴턴 방정식의 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밀턴의 프린서플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새로운 운동 법칙은 아니고 뉴턴 방정식을 새롭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럼 이제 어떤 게 더 펀더멘탈한 건가? 뭐 그건 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해밀턴의 프린서플은 이제 액션이라는 게 정의가 돼야 되고, 즉 라그랑지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잖아요. 따라서 마찰력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액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뉴턴 방정식에서는 요 힘에다가 얼마든지 내가 마찰력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뉴턴 방정식이 훨씬 더 일반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해밀토니안 프린서플을 통한 이런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을 공부하느냐? 엄청나게 이제 수학적인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물리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예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해밀턴의 프린서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의 경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 경로, 저 경로, 뭐 이 경로, 아무렇게나 내 그림을 그리면 이 경로의 액션은 뭐 7.5, 이 경로는 뭐 3.2, 이 경로는 5.5. 그럴 때 실제 경로는 뭐냐? 액션 값이 제일 낮은 요것이 바로 뉴턴 방정식을 만족하면서 운동하는 것이다. 이제 완전 이제 새로 관점이 이제 서로 달라지는 거죠.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고전역학 체계 내에서 뭐 똑같은 거고.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 해밀턴 프린서플이 이 뉴턴 역학과 이제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건 이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것과 얘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는 뭘 하라고 했냐면은, 라그랑지안을 써야 되죠. 라그랑지안은 일단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2분의 1 mx 다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빼기, 자, 요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 가장 티피컬한 경우에 라그랑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x는 내가 이제 x라고 적었는데, 얘는 물체 위치의 x좌표,
이제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개의 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xt, yt, zt.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한번 써봅시다. 오일러 방정식은 독립변수로 이제 오일러 방정식은 이제 뭐냐면은 독립변수가 t죠. t로 여기 이제 함수 하나, x라는 함수에 대한 오일러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일러 방정식인데 특별히 이 라그랑지안에 대한 오일러 방정식은 이제 라그랑지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라그랑지 방정식 아니면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라그랑지안에 대입했다 해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요걸 한번 볼까요? 물리 시스템의 라그랑지안, 실제 라그랑지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 dt 라그랑지안을 x 닷으로 편미분하면 그럼 x 닷은 어떻게 의존하느냐? 운동 에너지 있네. 2분의 1 m 곱하기 x 닷 제곱이니까 쟤는 m x 닷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그랑지를 x로 미분한다. x라고 미분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만 있네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에 이거고, 포텐셜 에너지를 x로 편미분했네요. 그게 뭐예요? 힘의 x 성분이 되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 뉴턴 방정식이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얘는 뭐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 보존력이 작용하는 그런 계에서는 뉴턴 방정식이나 이제 라그랑지안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똑같은데 왜 또 배우느냐?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뉴턴 다이내믹스와 이제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이제 벡터에 대한 거예요. 벡터. F는 MA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이 다 벡터죠. 벡터. 그 다음에 이제 라그랑지안에는 모든 게 다 스칼라예요. 액션, 라그랑지안 전부 다 스칼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쓸 때는 편하지만 그걸 실제 풀 때는 내가 x 좌표, y 좌표, z 좌표 뭐 여러 것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벡터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풀기가 조금 더 어려운데 그에 반해서 스칼라를 이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연산이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 뉴턴 방정식은 내가 좌표계를 굉장히 뉴턴 방정식 F는 MA이지만 내가 그 X라는 위치 벡터를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로 잡느냐 아니면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로 잡느냐 뭐 이런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가속도의 각각의 성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그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나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예를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회전 운동을 한다던가 뭐 이럴 때 우리가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를 쓰면 굉장히 간편한데 그 좌표계를 바꿀 때마다 뉴턴 방정식의 모양이 조금 헷갈리게 막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좌표계를 도입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반해서 이 라그랑지안은 좌표계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스칼라로 다 이미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좌표계가 다 동등한 거야. 그래서 이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그런 아무런 이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뉴턴 방정식을 굉장히 고민을 잘 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지만 라그랑지안은 아무 고민 없이 운동 방정식을 바로 금방금방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예로서 이제 예제를 봅시다.
이제 2차원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차원 운동. 2차원 운동에서 2차원에서 이제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카티션 코오디네이트를 쓰면 뭐 그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뭐 내가 카티션 코오디네이트를 쓰면 x, v, x, y고 아니면 내가 폴라 코오디네이트 물체 위치를 내가 이제 x좌표, y좌표로 쓸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r 세타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유도가 있는데 내가 이제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썼다고 칩시다. 그럼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쓰면 뉴턴 방정식에서는 이 회전 좌표계를 쓸 때는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라그랑지안을 쓸 때는 이제 별 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r 닷 제곱 더하기 r 제곱 세타 닷 제곱이 되겠고요. 자, 운동 에너지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곤란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역학 시간에도 배웠고 앞서서 여러 좌표계를 이제 수리물 기초 수학 시간에 이제 배우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치고요. 그럼 이제 라그랑지안은 어떻게 됩니까?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니까 이거 빼기 v r 세타가 되고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이제 쓰면은 자, 이거죠. 그럼 이제 이걸 적어 보면은 dtd 어떻게 돼요? 자, 라그랑지안을 r 닷으로 편미분하면은 m r 닷이 되고 그것은 마이너스 이제 요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 그럼 이제 세타라는 함수에 대한 라그랑지 방정식은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은 자 요게 되는데 그럼 얘는 이제 dt d 세타 닷으로 편미분하면 얘는 r 제곱 세타 닷이 되네요. 물론 m이 있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세타 라운드 v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mr 제곱 세타 더블 닷 더하기 2mr r 닷 세타 닷은 마이너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운동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적는데 보셨겠지만 아무런 뭐 거침없이 그냥 적으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뉴턴 방정식을 통해서부터 여기까지 적으려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죠. 그렇죠? 뉴턴 방정식은 F는 MA인데 F는 MA인데 내가 이걸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적으면 내가 위치는 R과 세타니까 뭐 MR은 힘의 R 성분이고 M 세타 더블 닷은 힘의 각도 성분이다. 이렇게 쓰면 틀리잖아요. 두 번째 식이 틀리는데 이렇게 틀리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뉴턴 방정식을 이제 뉴턴 방정식은 모든 좌표계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데 내가 얘를 카티션 코오디네이트이 아닌 것에서 쓸 때에는 이 운동 방정식의 각 성분을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세타 방향 운동 방정식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는 뭐 각각의 텀이 뭐 아이고 여기 하나 빼먹었네. 벌써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라그랑지아를 R로 편미분하면은 여기 이제 더하기 M R
세타 닷 제곱. 이제 여기 있죠. 내가 요 편미분은 빼먹었네요. 그래서 내가 이를 뉴턴 방정식은 항상 선입하지만 그 항상 선입하는 걸 내가 R 성분, 세타 성분으로 분해할 때는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원래 올바른 이제 운동 방정식에 보면 요 힘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상한 이제 항들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이제 구심력이라고 부르죠. 원심력이라고 부르죠. 겉보기 소위 말하는 이제 겉보기 힘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야. 우리가 카티전 코디네이션이 아닐 때에는 운동 방정식의 겉보기 힘들이 막 나타나는데 뉴턴 방정식을 쓸 때는 내가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이러한저러한 겉보기 힘을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만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을 쓰면 이런 겉보기 힘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딱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지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역학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의 강점이 되겠습니다.